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형식적, 실질적 정리를 좀 했죠. 자, 두 번째인데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어차피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거니까 좀 말을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형식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였다? 자,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신분. 응? 형식적, 어떤 의미야? 겉으로 보이는 거. 자, 겉으로 보이는 게 뭐다? 경찰 신분, 경찰 제복. 그런다. 자, 끝. 자, 실질적은 뭐다? 실질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 뭐? 작용. 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은 무슨 작용이야? 자, 권력적 작용. 자, 권력적은 뭐다? 자, 명령하고, 강제하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분에서, 이게 이제 경찰이라는 자, 신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자, 경찰이라는 신분이 해야 될 임무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자, 실정법에. 알았나? 자, 실정법에 명시된 자, 모든 임무가 바로 이제 경찰이 해양경찰이 해야 될 일들인데, 자, 이 모든 임무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자, 무슨 임무? 자, 첫 번째 권력적 작용. 자, 명령 강제.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무슨 작용? 자, 비권력적 작용. 알았나? 자, 비권력적 작용을 또 뭐라 그런다? 서비스. 알았죠? 서비스. 자, 뭐라고? 서비스. 자,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이 하는 대표적인 가장 서비스가 뭐예요? 구조, 순환구조. 자, 배에 불 났을 때 가서 불 꺼주고 사람 구하고, 다음에 이제 섬에서 응급환자 생겼을 때 날라다주고, 이런 게 이제 서비스잖아. 맞죠? 뭐 응급환자 생겼을 때 야 아프지 마 하고 명령 강제하나? 그건 아니잖아. 뭐예요? 아, 아프셨어요. 얼른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러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서비스 업무를 말한다. 맞죠? 그럼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볼까? 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이란 자,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자, 목적. 자, 사회 공공의 안정과 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뭘 기반으로? 권력이 있어야지. 권한이 있어야지. 야, 누구 아무나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 강제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자, 무슨 권한? 자,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알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배울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단어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두 개 단어를 굽히기로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뭐야? 일반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널리 통용되다, 일반적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일반적이다 무슨 뜻이야? 일반적이다, 널리 통용되다. 자, 전체에 이렇게 이제 적용된다. 이해했죠? 그죠? 여기 이제 속뜻은 자, 전체라는 의미야. 알았나? 그러면 이제 일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누구겠어요? 자, 국민이지 일반적으로는. 알았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는 그냥 전체 의미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자,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이제 일반 통치권이에요. 알았나? 그리고 이제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법 들어봤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죠, 살면서. 이해했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부에게만, 어떤 지역에만.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일부. 자, 일부를 말한다. 여기까지 끝.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작용이란 자, 명령, 자, 강제라고 하는 자,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알았나?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자,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해양 경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해양 경찰은 중요한 게 작용이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바꿔 말하면 자, 실질적인 해양 경찰은 자, 신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자, 경찰도 물론 포함되지만 어떤 게 포함돼요? 경찰이 아닌 기관도. 자, 일반 자, 행정기관도 자, 뭘 할 수가 있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일반 행정기관은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답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일반 행정기관은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알았나? 제가 이제 요거 설명드렸죠. 자, 일반 행정기관이 명령 강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단속 업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단속 업무. 자, 시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세요. 명령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군청 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농림축산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농산물 표기가 안 된 또는 이제 불법으로 표시한 가짜로 표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판매 중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알았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요예시가 되겠다. 자, 정리됐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실정법 아까 설명드렸고 다시 와서 이제 이론서 보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요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저 볼게요.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 자, 첫 번째. 자, 1번. 자, 해양경찰 기관. 자, 똑같은 의미로 해서 하면 돼요. 자, 신분이 곧 기관이다. 기관이 곧 신분이다. 경찰이라는 기관, 경찰이라는 신분. 알았나요? 그죠? 자, 해양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자,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자, 모든 동그라미. 자, 모든 동그라미 쳐야 돼. 자, 제가 이제 모든 임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임무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한다면 뭐야? 자, 권력적 작용,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 작용. 이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모든 임무라 그래. 알았나? 그래. 그래서 이제 모든 해양경찰 활동. 자, 2번. 자,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개념 차이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이것도 질문이야. 자,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이 차이가 난 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다. 형식적이야. 자, 왜 그래?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어? 시대에 따라서 법이 계속 바뀌잖아. 자, 개정되고 없던 법도 만들어지고 있던 법도 폐기됩니다. 이해했나?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법의 의미가 계속 변천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배워내야 된다. 자, 국가마다 또 뭐가 달라요? 법이 다르잖아. 이해했나? 자, 예를 들어서 자, 싱가포르에 가면 길바닥에 껌을 뱉는 게 불법이에요. 바로 잡아가요. 이해했나? 법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언제 달라질까?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국가에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다. 알겠죠? 자, 들어서 밑에 3번 볼게요. 자, 제도적 실무상 의미의 경찰이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자, 강론 설명드릴 때 이미 설명 좀 드렸어요. 자,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경찰 실무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다. 자, 실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해양경찰이 해야 되는 일을 실무라고 그러죠. 해야 되는 일을 어디 명시되어 있다?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알았나요? 좋아요. 자, 실정법, 실무 똑같은 의미야.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무의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자, 4번. 자, 내용. 자, 내용 불문이야. 잘 봐야 돼. 자, 내용 불문이야. 성질 불문이고 뭐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이해했나? 그죠? 자, 옆에 가서 이제 실질적 볼게요. 자, 1번에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이미 설명 좀 드렸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자, 위험 방지한 위험 방지 빼뜨렸네. 자, 위험 방지를 위해. 자, 두 번째. 자,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근거하여. 자, 세 번째. 자, 국민에게 뭘한다? 명령 강제한다. 알았나요? 명령 강제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작용이랍니다. 작용. 그러니까 이 임무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라 불려 있는 거야?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치권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명령 강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물 자체가. 그러니까 신분은 겉껍질은 해양경찰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물이 명령 강제하는 내용물이. 알았죠? 자, 두 번째, 나라마다 비슷하다. 자,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법은 다르겠지만 자, 궁극적인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경찰은 어떤 업무를 하죠? 치안 유지를 하죠. 질서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마다 비슷하다는 개념이에요. 이해했나? 이것만 보더라도 2번 내용만 보더라도 어때요?
자, 형식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 내용이 좀 반대죠. 나라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형식적. 나라마다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어요? 실질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알았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스위치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선지를 던져줍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학문상 의미의 경찰이다. 이거는 이제 학문상, 학자들이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란 어떤 개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법으로 제정된 개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기억하시고. 자, 구별 기준 볼게요. 자, 구별 기준은 자, 조직 중심이다. 자, 기관이 곧 조직이죠. 그죠? 다 똑같은 말이야. 자, 해양경찰이라고 하는 신분, 자, 해양경찰이라고 하는 기관, 해양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결국에는 다 뭐예요? 자, 경찰로 통일되잖아요. 옛날. 자, 조직 중심 또는 자, 실정법 중심이 되겠다. 구별 기준이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작용이라고 했죠. 그죠? 작용. 자, 작용에서 나와야 될 내용은 자,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자, 권력적 작용을 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의미 경찰을 본다. 그죠? 자, 사례 볼게요. 자, 사례는 이거면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걸 좀 더 제가 이제 모든 작용이라고 했죠. 자, 모든 작용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야. 자, 첫 번째 경비도 합니다. 경비, 치안 유지, 대표적인 가장 치안 유지. 자, 두 번째 이제 해양 안전을 위한 서비스 업무도 합니다. 맞죠? 자, 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질서 유지니까 명령 강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정보 활동도 합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정보 활동도 하고, 자,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자, 서비스 업무도 한다. 비권력적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임무야. 어디 명시된? 실정법이 명시돼. 그렇죠? 자, 앞에 가서 이제 자, 이거 볼까요?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기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뭐가 중심이야? 작용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용? 자, 권력적 작용.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자, 다른 일반 행정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해했나? 자,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해했나?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자, 형식적인 의미는 신분이 반드시 뭐야 돼? 경찰이야 돼.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 일반 행정기관은 포함되는데요. 아까 요거는 뭐 세관, 어업 단속, 위생, 산림 다 어떤 업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단속 업무. 단속 업무를 하고 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명령 강제를 하는 일반 행정기관입니다. 알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도 일반 행정기관 어디 포함된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에 포함된다. 그렇죠? 정리하시고. 자, 내려와서 성질 볼게요. 자, 이제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 그냥 정리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 1번 형식적. 자,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자, 형식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분이 뭐야 돼? 경찰해야 돼. 기관이 반드시 뭐야 돼? 경찰기관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 할 수가 없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실정법을 몇 번이고 언급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반드시 경찰이라는 신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경찰이 해야 될 임무가 어디 나열되어 있어요? 실정법에 나열되어 있다. 임무가 나열된 실정법. 자,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법이라고 그랬죠. 그 예시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알았네요? 자, 해양경찰이 해야 될 임무가 자, 정부조직법,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알았나? 정리됐죠? 자, 앞에 가서 이제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 1번 볼게요. 자, 밑줄 중요한 내용이다. 자, 기관 관계 있다 없다? 기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다. 자, 기관 종류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작용이라고. 알았나? 자, 야, 작용. 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용? 권력적 작용을 행사했을 때. 알았죠?
권력적 작용.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번에 연결되는 능력. 그러면 작용 1번에서 말하는 작용이 어떤 작용이냐? 2번에 뭐라 나와 있어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권력적 작용은 국민들한테 뭘 한다고? 명령하고 강제한 작용을 한다고. 맞죠? 자, 그 밑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에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을 우리가 이제 그 사회 목적적, 소극 목적적 작용으로 구분합니다. 그 밑에 제가 XX라고 쳐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선지 하나 정도 나와요. 이렇게. 이 하나 선지 하나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은 자, 국가 목적적 아니야. 자, 적극 목적적도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맨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구분해 볼까? 자, 국가의 행정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 첫 번째, 자, 사회 목적적과 자, 국가 목적적으로 구분한다. 자, 사회 목적적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치안 유지를 말한다. 자, 치안 유지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말한다. 자,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할 때 자, 해야 되는 행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가. 있죠? 그럼 이거 뭐 한다? 자, 적극 또는 자, 복리. 그죠? 자, 두 번째, 자, 소극 목적 행정. 있나? 자, 여기 이제 소극 목적 행정이라는 건 뭘 말했습니까? 자, 있던 법을 그냥 유지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거. 알겠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은 첫 번째 무슨 목적입니까? 사회 목적이지. 질서 유지니까. 국가 목적 아니야. 사회 목적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자,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은 지금 일반 행정기관과 일반 경찰이 하는 그 권력적인 작용을 말한다 그랬죠. 있죠. 자, 법을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을 말한다? 자, 소급 목적적 작용을 말한다. 알았나?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페이지 넘깁시다. 넘겨서 자, 강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간혹가다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자, 하는 일을 봤을 때는요. 하는 일을 봤을 때 자, 요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이 하는 모든 일들이니 즉 권력적 작용도 있고 자,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 요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제 말이 틀렸나 이러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왜?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권력적 작용만을 의미하니까. 제 말이 맞지 않나로 물어봤는데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과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형식적,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서로 어느 것도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공통분모는 있어요. 공통분모는 자, 권력적 작용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는 있어요. 공통분모. 근데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자, 서비스 업무, 즉 비권력적 작용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 비권력적 작용은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에 포함도 안 돼. 안 돼요.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어떤 것만 의미한다? 권력적 작용만 의미한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자, 행정이라 말하고 권력적 작용 플러스 비권력적 작용.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행정 업무는 실정법이 명시되어 있고 자, 실정법에 명시된 임무가 바로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요게 이제 나머지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있죠. 자, 어떤 거? 자, 일반 행정기관. 알았나? 자, 일반 행정기관은 자, 형식적인 의미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형식적인 의미는 반드시 신분이 뭐야 돼? 경찰이어야 돼. 알았나요? 그래서 자, 서로 포함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1번에 가세요. 자, 일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될 수가 있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죠?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하는 경우는 없다. 자, 맞는 선지 또는 올바르지 않은 선지 얼마든지 1번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형식적 요 자리만 이렇게 스위치시키면 되잖아, 사실은. 맞나? 자, 2번 갑시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과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다. 자, 별개 개념이다. 그냥 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분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알겠나? 구분 기준이 아까 명확했죠? 맞나?
자, 형식적은 뭘 기준이야? 신분이. 그리고 이제 실질적은 작용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똑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어. 알았나요? 자, 이렇게 구분합시다. 그죠? 자, 일반적인 내용들 좀 정리 좀 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양으로 3번 봅시다. 자, 3번은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진 개념들이에요. 자, 요거는 해양경찰에서는 뭐 크게 뭐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가볍게 자,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가볍게 제가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법을 말할 때도요,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대륙법계는 옛날 이제 유럽 대륙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륙은 그러니까 유럽 대륙 말하는 거야. 유럽 대륙.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여러분들 그 미국 생각합니다. 미국. 알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은 뭐 전통적 의미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는 지금 새로운 법칙이라 그러죠. 그죠? 왜? 미국이 만들어진 지는 실제로 얼마 몇 년 안 됐어요. 맞죠? 그죠? 원래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는 원주민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이렇게 이제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 영국에서 나온 떨거지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떨거지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우자한 얘기고 다시 와서 그러면 자, 대륙법계하고 이제 영미법계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요. 자, 대륙법계는 옛날부터 왕과 싸웠어요. 대륙법계는 옛날 때 이제 그 왕정이 이제 모든 권력이 왕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왕이 이렇게 통치를 했고, 자, 계속 이제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을 계속 이제 분산됐습니다. 분산시켜갖고, 자, 시민들을 이렇게 이제 투쟁해서 뺏어왔던 게 대륙법계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뭐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시민혁명 들어봤어. 그게 그래 너희들이 들어본 게 그 시민혁명이야. 싸워본 게. 알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싸워서 쟁취해온 게 바로 대륙법계의 기반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대륙법계는 자, 누군가 이제 왕이 통치했던 걸 기반한다. 일반 통치권.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는요. 자,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주민 스스로를 본인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치제가 처음부터 활성이 됐습니다. 자치제. 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부터 여러분들 그 보안관 들어봤죠? 보안관. 자, 보안관 제도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이 보안관이 자기네들 이제 스스로 시민들 사이에서 보안관을 선출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보호하는 목적이 컸어요. 옛날. 그래서 이제 자치권을 기반을 한다.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미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한다, 이제 자치권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에서 이미 여러분들 그 시민과의 관계, 권력과 시민과의 관계가 이미 좀 나와요. 일반 통치권은 서로 대립 관계예요. 시민하고 권력이. 옛날. 자, 자치권은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잘 이렇게 이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에요. 옛날.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기초 봤고요. 밑에 이제 임무 같이 볼게요. 임무. 자, 임무와 시민 관계 또 같은 내용이에요. 임무와 시민 관계. 자, 임무는 자, 치안 유지, 자,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즉 치안 유지를 강조하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다스릴까? 자, 통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자, 통치 대상이니까 밑에 이제 시민과 관계는 당연히 권력과 시민과 관계는 자, 대립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있죠.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잘 보살필까?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개념이에요. 알았나?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서로 자, 대등 관계 또는 서로 이제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알았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위에 보면요. 자, 발전 과정을 보면 자, 요거 축소냐 확대냐만 구분하면 돼. 아까 이제 옛날 유럽 왕정 국가 같은 경우는 자, 권력을 계속 축소시켰습니다. 자, 시민들이 투쟁을 해서 계속 뺏어왔어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냐로 하는 개념이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내려와서 이제 행정경찰과 이제 사법경찰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해진 법을 어겼을 때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을 이제 사법경찰한다. 여러분 이제 그 대륙법계는요 계속 분리시켰습니다. 계속 분리시켰어. 계속 분리시켜 왔다. 권력도 분리, 경찰 업무도 분리. 이해했나? 아까 처음에 자, 사회 목적적이냐, 국가 목적적이냐. 자, 누가 연구했다고요? 자,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자, 독일도 대륙이죠. 그죠? 대륙 안에 있는 게 독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경찰이냐,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이제 구분 자체 개념하는 것도 대륙법계에서 이제 구분된 거예요. 이해했나?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자, 우리가 이제 영미, 즉 미국 같은 경우는요, 왜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국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니 이것저것 다 들어갔어요. 경찰 임무에. 알겠나? 그래서 이제 뭐 사법경찰, 행정경찰을 자, 구분하지는 않는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일본 식민의 지배를 받았을 때,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 걔네들이 이제 근대화를 거치면서 받아들였던 법 체계가 대륙법이에요. 그래서 대륙법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본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왔던 애들이 누굽니까? 미 군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도 영향이 있고, 다음에 영미법계 영향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해양경찰, 우리나라에 육경 있죠. 자, 사법경찰, 다음에 이제 행정경찰,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운용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자치권 영미법계를 보면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 국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알았죠? 제가 이제 구두로 그냥 풀어드렸습니다. 자, 내려서 밑에 이제 양걸 사본 볼게요. 자, 경찰에 분류봐야 되겠다. 자, 요거는 지금 뭐 실무가 실제가 그렇던 게 아니고 이론상 구분하는 개념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론상 구분한 개념이다. 그죠? 이론상 이렇게 구분한 거다. 자, 첫 번째, 자, 삼권 분립을 합니다. 삼권 분립. 자, 뭘 구분합니까? 자, 행정, 자, 입법, 자, 사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 자, 두 개.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역할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은 자, 정해진 법을 기반으로 나라 업무를 보는 거, 행정. 그다음에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사경찰. 자, 법을 어겼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자, 국가 공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사법이죠. 그죠? 자, 요 두 개. 우선 입법은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자, 행정경찰은 첫 번째, 자, 공공의 안녕과 자,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즉 치안 유지입니다. 정해진 법을 기반으로. 정해진 법을 기반으로 그걸 유지시켜 주는 거. 행정경찰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괄호 뒤에 나와 있지만 예방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방적 의미. 자, 두 번째 이제 행정법을 적용받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행정 업무를 하면 나라를 굴려가는 그 법, 기본적인 법이 있겠죠. 행정법이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번 갑시다. 자, 이것은 뭐 1번, 3번 똑같은 내용이죠.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자, 범죄 예방 이라고 하면 뭘 말한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말한다. 아까 이 직전에 배웠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할 거고. 자, 내려서 이때 1번 보겠습니다. 자, 형사사법권의 이제 보조적인 조결을 말한다. 자, 형사사법권은 우리가 이제 그 형법을 어겼을 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요 처리를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맞죠? 자,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사법기관이 여기 적절히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나? 그죠? 그래서 자, 형사사법권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아까 그 행정경찰과 대비되는 게 나옵니다. 자, 행정경찰은 치안 유지, 즉 질서 유지, 자, 예방적인 목적이 컸다면, 자,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사법경찰은 이미 일이 발생했죠. 그 위법 한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후 적용이야. 알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후 진압이 되겠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다. 형사소송법. 그래서 자, 이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절차법이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적용받는다 이해하면 되겠다. 자, 들어 3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행정경찰 3번하고 사법경찰의 3번을 이미 이 직전에 구분했을 건데요. 자,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구분되죠. 자, 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사법경찰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 목적적 목적이야, 국가 목적적 목적이야? 국가 목적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목적적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야. 이해했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법경찰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 목적적 아니야. 즉 사회 목적적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이해했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법 경찰은 뭘로 구분된다? 실질적이 아니고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을 포함된다. 이해했나? 자, 형식적이라는 것은 해양 경찰이 하는 요것만 기하면 돼.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자, 경찰 신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임무라 생각하면 돼. 알았냐? 그래서 이제 요 모든 임무라 하는 것은 자, 권력적 작용, 자, 비권력적 작용 이렇게 모두 포함된다 그랬어요. 알았나? 그래서 이제 모든 임무니까 자,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경찰이라는 신분이 할 수 있는 임무잖아요. 수사라고 하는 것도. 알았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다. 자, 넘겨서 자, 경찰권 발동 시점 볼게요. 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예방 경찰이냐, 진압 경찰이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권력적 작용도 행사할 수 있고 비권력 작용도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뭐 낙석 사고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낙석 사고 발생했는데 거기서 더 큰 인명 피해로 번지기 전에 도로를 통제하는 거. 여기로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명령 강제하죠. 맞죠?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한다. 또는 이제 순찰 업무. 자, 경찰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 사고 발생하기 전에 그냥 자, 순찰합니다. 사건 발생해서 안 했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서비스 업무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죠? 치안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업무로 구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 예방 경찰. 자, 진압 경찰은 저 뭡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나서 사후 처리예요. 그래서 자, 범죄 수사를 위한 자, 권력적 작용이 그 진압 경찰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발동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로 발생 기준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냐 후냐. 별거 없죠. 그죠? 쉬운 내용이야.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권한과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상 개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해양 경찰은 자, 국가 경찰만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상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육경 같은 경우는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근데 해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론상 개념, 알았죠? 다시 내려와서 자, 국가경찰은 자, 국가 전체가 경찰이라는 기관을 안 두고 경찰기관 전체를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치경찰은요, 자, 권한이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이 된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제 경찰이라는 기관이 분리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구분돼 있고, 다만 해경은 국가경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육경만 이렇게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렇죠. 잘 정리하시고. 자, 내려서 이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볼게요. 자, 질서, 봉사 뭐 단어가 바뀌긴 했는데요. 자,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권력적 작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하면 서비스죠. 이미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질서 경찰은 자, 권력적 작용, 즉 명령 강제를 기반으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질서 경찰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봉사 경찰 같은 경우는 자, 봉사를 뭐라 한다? 자, 서비스를 한다. 자, 서비스를 뭐라 한다? 자, 비권력적 작용을 한다. 자,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특정 단어가 계속 그 단어가 쓰이진 않아요. 자, 똑같은 의미로 계속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익히는 게 첫 번째 이쁘다. 알았나요?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정리. 자, 잠 좀 깨고. 잠 좀 깨고. 오케이. 자기 뺨 쳐야 돼요. 오케이. 잘한다. 더 쳐. 오케이. 자, 잘 뺨 쳐야 되고. 자, 잠 좀 깨고. 자, 그 밑에 이제 위해 정도 갑시다. 자, 평시 비상인데요. 자, 위해가 얼마만큼 크냐란 기준이 난 거야. 위해가 없으면 평시 경찰. 위해가 크면,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위해가 크면 뭐가 있습니까? 자, 비상 경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시 경찰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상태에서 자, 행하는 경찰 작용이 되겠다. 없죠. 그 밑에 이제 비상 경찰은 자, 비상시, 자, 국가 전체가 비상이다. 보통 어떤 사태겠습니까? 전쟁 났을 때, 그죠? 보통 전쟁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 났을 때, 자, 비상시에, 자, 경찰은 자, 군으로 귀속됩니다. 자, 군의 작전 통제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군이 행하는 경찰 작용을 말한다. 맞나? 그 밑에 이제 별표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자, 우리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자, 추가적으로 자, 대륙법규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규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규 영향을 받아서. 알았죠? 자, 대륙법규는 계속 구분해왔다 그랬습니다. 알았나?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나라 가보면요. 뭐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법경찰이 이렇게 이제 행정경찰 임무를 해서도 안 되고 행정경찰, 사법경찰 임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둘 다 한다는 거예요. 알았나? 기억하시고. 자, 내려서 밑에 양글 5번. 자, 국가경찰과 이제 자치경찰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구두로 좀 풀어볼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자, 국가경찰은 아까 이제 의의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자, 뭐라 돼 있다? 자, 국가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자, 끝. 자, 옆에 넘어가서 이제 자치경찰. 자,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자체라 하죠. 그래, 지방자치단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여기가 이제 지자체야. 자, 지자체 이렇게 이제 뿌려준 거예요. 권한과 책임을. 야, 권한도 가져가고 책임도 가져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 그래서 자, 아까 이제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이 모여 있으니 중앙 집권적이다. 단어 하나씩 익혀갑시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단어, 못 보던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단어 하나씩 이렇게 익혀가면서 여러분들 해양경찰학교를 마스터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중앙 집권적이다. 모든 권한이 집권적이다. 모여 있다. 자, 지방 분권적이다. 우리가 소분한다 표현하잖아. 자, 분수. 나눌 분자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적이다.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지방 분권적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밑에 이제 국가경찰의 장점 볼게요. 자, 1번. 자,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왜? 모든 권한이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당연한 말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자, 비상시 유리하다. 자, 우리가 이제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 여러분들 전쟁 생각하면 돼. 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 이 지도자 한 명이 명령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지도자 여러 명이 이렇게 이제 나눠서 명령이 났습니까? 자,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개의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유리하다. 자, 따라서 2번도 당연한 말이죠. 자, 권력이 모여 있으니 자, 조직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하다. 자, 끝.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려와서 3번. 자, 타 기관과 업무상 협조 조정이 용이하다. 자,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자, 대가리가 여럿이야. 맞죠? 자, 지도자가 여럿이란 말이야. 자, 여럿이서 타협 조율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지도자가 한 명인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어떤 기관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꽉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집행력이 있어요. 알았나? 그죠? 그래서 자, 타 기관과 업무상 협조 조정이 용이하다. 자, 4번도 당연한 거죠. 그죠? 모든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있고, 자, 이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또 수집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 통계 자료가 정확하다. 자, 5번에 자, 국가경찰이니까 자, 예산도 국가가 옳지. 국가가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똑같이 나눠줍니다. 맞죠? 자, 저렇게 믿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덜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얘기야. 알았나? 그죠? 자, 앞에 가서 이제 자치경찰 볼까요? 자, 1번에 자, 자치경찰은 각 지방이 경찰을 운영합니다.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합니다. 아니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한다. 그래서 자,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연결된 내용인데요. 그 지역 주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경찰 행정을 하겠죠. 맞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찰 행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된다. 그 지역 주민 위주로 경찰 행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려와서 밑에 이제 3번. 자, 개혁이 용이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게끔 변화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개혁 자체가 쉽다는 거야. 알았나? 자, 변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모두 연결되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결국에. 알았죠? 자, 국가에서 전체를 할 때는요. 국가에서 할 때는 이 친구 저 친구에서 맞춰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적인 일률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방자치 즉 지방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 주민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개혁도 쉽다는 거예요. 알았나? 그죠? 자,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자, 해양경찰의 임무 보겠습니다. 임무. 자,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니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첫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걸 뭐라 한다고? 치안이라 한다고요. 맞죠? 치안 유지. 그래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자, 두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배한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부수적으로 잡아다가 사법 절차에서 처리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 활동도 한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각종 서비스 활동도 한다. 자, 서비스 활동 뭐라 한다? 우리가 자, 비권력적 작용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이 해양경찰의 임무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명시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고. 자, 1번에 그러면 실무로 들어갑시다. 실무로. 자, 실무적인 개념으로. 실무적인 개념으로. 자, 해양경찰이 하는 임무란 자,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자,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실정법에 명시된 임무들이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이 됐을 때 실제로 하는 임무다. 그래서 자, 이 실정법에 명시된 임무는 우리가 자, 실무상. 알았나? 그래서 자, 이 실정법이 쭉 명시되어 있어요. 해양경찰의 임무가 명시된 실정법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자, 뭐 정부조직법도 있는데 자, 우선 뭐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요.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자, 9페이지 자, 3번 중간에 해양경찰의 관할 양거래 1번 사물관할 나와 있죠. 맞나? 자, 사물관할의 밑에 근거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죠.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임무가 이렇게 쭉 나뉘는데요. 오케이. 자, 이것부터 간단히 좀 설명합시다. 자, 정부조직법이란 자,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서의 각 부처의 임무는 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시해 놓은 게 정부조직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양수산부 외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그 일부 내용으로 쭉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대강 이렇습니다라고 명시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정부조직법상의 해양경찰의 임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바다에서의 경찰과 다음에 이제 오염방제. 맞나?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다, 즉 해양에서의 경찰과 자, 오염방제를 관장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자, 다시 원래 페이지 넘어옵시다. 자, 6페이지를 보면 자, 해양경찰법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내용이 옆에 해양경찰법 옆에 자, 조직법이라고 잠깐 써놓고요. 아까 이제 정부조직법도 조직법, 해양경찰법도 조직법의 일부입니다. 조직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알았나요? 네. 그래서 조직법이라 하는 것도 취지는 똑같아. 해양경찰법이라 해양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해양경찰 조직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으니 해양경찰의 임무를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이제 나열할 수가 있어요. 알았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양경찰법 제14조를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봐야 될 내용이니까 자, 한 번만 그냥 간단히 읽어봅시다. 같이. 자, 해양경찰은 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첫 번째 수색구조도 하고요. 안전관리도 하고 자, 교통관제. 다만 자, 과로안에 고봐야 되겠다. 항로표지 관리는 해양경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다. 자, 들어서 자, 경호경비,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내용만 볼게요. 자, 범죄 예방 진압 수사도 합니다. 아까 그 위에서 첫 번째 들어간 거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여러분들 항상 입에 붙어야 될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거는 그냥 붙어 다닌 거야. 그냥 수식어구야 그냥. 알죠? 약방의 감초처럼. 알겠죠? 자, 들어서 밑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3번도 첫 번째 줄은 마찬가지고 즉 치안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한다. 알겠죠? 정보 수집, 작성, 배포. 그러니까 정보 관련된. 이거 정보경찰합니다. 정보경찰하고. 자, 내려서 4번. 자, 오염방제 업무를 한다. 자, 오염방제라고 하는 것은 자, 해양에 이렇게 이제 그 오염이 됐을 때, 뭐 기름이나 또는 이제 뭐 우리 화학물질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됐을 때 그거를 다시 수거하는 업무를 바로 오염방제 업무라 그래요. 알았나요? 오염방제. 그래서 이제 예방 활동도 하고요.
자, 따라서 5번에 뭐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경찰법에 명시되어 있고. 근데 이것만 봐도 좀 어때요? 좀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오염 방제 업무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네.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법 아래로 자, 작용법이란 게 있습니다. 자, 작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양경찰이 해야 될 그 작용 있죠. 그죠? 작용과 관련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술해 놓은 거. 알죠? 그러니까 조직법은 조직 관계야. 해양경찰 조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법은 해양경찰의 그 조직 중에서 그 세세한 임무는 또 세세하게 또 이렇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나? 그게 이제 바로 작용법이다.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하는 임무 중에 또 하나가요. 자, 해양경비가 있는데 아까 위에 보세요. 자,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많고 많은 임무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경비라고 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맞죠? 그 경비라고 하는 그 1분의 임무를 좀 더 세세하게 나열해 놓은 게 바로 경비법이에요.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제 조직법은 좀 더 포괄적이고 다음에 작용법은 좀 더 밑에 들어가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이 정도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임무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만 좀 받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작용법은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임무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자, 들어서 자, 해양경비법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업무를 집행할 때 적용받아야 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 자, 참고로 어차피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자, 해양경비법은 당연히 해양에서만 해양경찰만 적용받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육경 그리고 이제 해경 모두 다 적용받는 법이에요. 알겠나요? 그죠? 모두 다 적용받는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다. 알았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임무. 자, 해양경찰의 임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다 했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다. 자, 어차피 봐야 될 내용이 한 번만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자,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 요게 주된 임무야. 가장 주된 임무. 자, 주된 임무고. 자, 두 번째 범죄 수사. 업무도 합니다. 경찰을 하는 신분이. 자, 마지막 뭐또 한다? 부가적으로 자, 서비스 업무도 한다. 알았죠? 자, 서비스 업무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7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은요. 오케이. 내가 줄을 위치를 잘못 썼네. 이게 주된 임무. 자, 요 세 가지로 우선 배울 겁니다. 자, 안녕이 뭐냐? 자, 질서가 뭐냐? 그리고 이제 위험이 뭐냐에 대해서. 알았죠? 우선 구분해 봅시다. 우선 안녕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쓰세요. 설명할 테니까. 자, 성문법적인 개념이다. 성문법적인 개념. 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 불문법적인 개념이다. 자, 법을 구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자, 성문법, 불문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성문화되어 있다. 자,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이룰 성, 그래, 성문법. 자, 구를 문. 자, 성문법이야. 자,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불자예요. 자,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은 들어봤던 뭐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나? 자, 이런 것들이 성문법이야. 자, 헌법, 법률, 그 밑에 이제 명령, 뭐 조례, 규칙 이런 것들 있죠.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성문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이제 불문법 얘는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문서화되어 있는 거 좀 수상적이죠.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연하게 해야 될 옛날부터 내려준 뭐 관습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관습이라 하죠. 그죠? 자, 관습이라든가 또 이제 판례라든가 법원에서 판례 또는 뭐 조리라든가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 될 응당해야 될 것을 조리라 합니다. 맞죠? 어차피 뒤에서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자, 이 정도만. 그러니까 느낌만 구분하면 돼. 자, 성문법과 불문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자, 안녕이라는 건요. 자, 법질서예요. 간단하게. 법질서. 올해 이제 경찰이 경찰권 행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성문화된 법을 기반으로 경찰권 행사하죠. 이해했나? 그래서 자, 안녕이라 하는 것은 자, 법질서 유지다. 간단하게. 안녕은 뭐야? 법질서 유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도 안녕이라 하잖아요. 안녕 잘 있냐 이거야. 자, 공공이 자, 즉 국민이 우리나라 사회 질서가 안녕하냐 이거예요. 자, 잘 있냐 이거예요. 안녕. 자는 사람 안녕. 거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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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안녕이 뭐라고? 잘 있냐는 거라고 해. 안녕. 손 한번 흔들어줘. 안녕. 오케이. 안녕. 오케이. 알았죠? 안녕이 뭐다? 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공이 잘 있냐 이거예요. 자, 잘 있냐라고 하는 기준은 뭘 말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법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그게 안녕이야. 알았나? 자, 두 번째. 자, 질서. 우리가 이제 법 말고도 지켜야 될 뭐 관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판례라든가 좀 조리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나면 해야 될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질서라는 거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이 질서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자, 보충적인 개념이야. 이해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서가 뭐예요? 그냥 줄을 서는 질서도 마찬가지죠. 줄을 서는 질서도. 식당가, 바쁜 식당가에서 줄을 서는 질서도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질서예요. 자, 줄을 서야 된다. 법에 명시되어 있나? 그건 아니죠. 자, 식당에서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밥을 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법은 아닌데. 그래서 보충적인 개념이란 거예요. 알았나? 여기까지. 아주 쉽죠? 네. 자, 우선 요거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안녕. 자, 안녕에는 이제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자, 하나씩. 첫 번째. 자, 법질서의 불가침. 자,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불가침이야. 그러니까 불가침은 침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녕은 자, 법질서가 침략이 가능하지 아니한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안녕이고. 자, 두 번째. 자,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불가침. 국가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 국가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 자, 세 번째는 자, 개인도 침해받지 있지 아니한가. 개인 불가침. 세 가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안녕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나? 그래서 첫 번째 가볼까요? 자, 법질서의 불가침. 우선 이론서 들어가서 이거 이제 대략적인 체계 정도는 알려드렸으니 우선 여러분들이 요 체계를 머리에 넣어야 돼. 알았나? 갑시다. 첫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해서 이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 주된 목적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들어서 동그라 1번. 자, 공공 안녕이란 첫 번째, 자, 의 볼게요. 자, 기억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법질서. 자, 법질서가 나온다. 또는 이제 국가와 관련된 그죠? 국가. 자, 니은의 자, 개인에 대한 불가침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번, 2번, 3번이 자, 의의 뭐 기억 니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알았나?
자, 디귿 볼까요? 디귿 아까 설명드렸죠. 자, 공공의 안녕이란 자, 법질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는 무슨 법을 말한다? 자, 성문법을 말한다. 맞죠? 성문법. 자, 내가 가서 리을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 국가 불가침도 포함될 뿐더러 자, 개인에 대한 불가침도 포함된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중적인 개념, 모두 내포하는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한다. 알았나?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개인의 불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개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도 잘 있어야 되고 개인도 잘 있어야 돼요. 자, 국가하고 개인이잖아요. 자, 개인이 또 국가고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 되는 것이고 알았죠? 그죠? 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공공의 안녕에는 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요소. 자, 그 중에서 이제 순위를 매기자면 요게 첫 번째 1요소. 자, 개인과 국가는 상호간의 순위를 매기진 않습니다. 맞나?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1요소. 자, 첫 번째 이제 법질서의 불가침 1요소 한번 볼게요. 1요소 봐야 돼. 그러니까 1요소는 무엇인가 한 번씩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그 법질서라고 하는 건요. 또 이제 구분해 보자면 자, 공법과 자,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법과 사법은 자, 국가의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가 개인 관계. 자, 사법이라는 것은 자, 개인과 자, 개인 관계의 법을 규율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렇나? 자, 우리 이제 공법의 예로는 자, 형법, 행정법, 헌법 따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야, 사람 죽이지 말아라, 사람 때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형법이죠. 맞나? 그래서 이제 이 형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개인을 규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나? 여기 이제 공법이야. 국가와 개인 관계야. 자,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은 자, 민법 따위가 되겠다. 자, 돈 빌려주는데 안 줘요. 어떻게 돼? 자, 우리 이제 민사로 처리한다 하잖아요. 알았나?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데 안 줘. 어떻게 돼? 돈 받아야지. 뭘로?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으로. 알았나? 그러니까 이 정도만 쭉 기억하면 돼요. 더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다시 와서요. 자, 이 법질서의 불가침은 요 둘 다를 말한다. 자, 공법질서, 이제 사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을 말하는데 첫 번째, 자, 공법질서 불가침 볼게요. 자, 공법질서에 대한 침해는 자, 즉 나라 전체를, 즉 사회 모두를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자, 경찰권 개입이 허용됩니다. 허용되고, 자, 두 번째 니은 보면요. 자, 위험만 존재해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그 위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단계로 따지자면 자, 위험 다음에 손해입니다. 위험 다음에 손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칼을 든 강도가 있어요. 그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요? 아니죠. 그걸 뭐라 한다? 무슨 단계로 말한다? 위험 단계로 말한다. 자, 칼든 강도가 있어. 위험 단계라 말해. 칼든 강도가 사람을 찔렀어요. 해가 발생했죠. 그때부터 이제 손해가 되는 거야. 알았나? 그럼 경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 투입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칼든 강도 있으면 바로 신고하잖아. 이해했나? 뭐 찔러야만 찌르고 나서 하고 나서야 신고하나? 아, 찔러 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칼 들고 있으면 저 미친놈이 칼 들고 있어요. 출동해 주세요.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위험이 있는 단계부터. 알겠죠? 그죠? 저 밑에 내려와서 자, 사법질서 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경찰 공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건 뒤에서 배울 원칙인데요. 자, 경찰은 자, 개인, 즉 개인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아니면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된다. 모두를 위해서 써야지. 그 원칙이 경찰 공공의 원칙이야. 그래서 이제 경찰 공공의 원칙. 자, 사적인 관계는 어떻게 한다? 알아서 한다. 개인 알아서 한다. 사적 자치 원칙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 공공 원칙 또는 사적인 일은 알아서 해라. 사적 자치 원칙 똑같은 말입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데, 자, 니은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데, 자, 보충적으로 개입이 허용됩니다. 어떻게 한다? 보충적으로. 자, 보충적이란 말은 아까 위에서 개인의 일은 알아서 개인끼리 해결해라. 자, 사적 자치라 그랬죠. 자, 개인끼리 해결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그대의 경찰을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나? 그게 이제 보충적 원칙이야. 보충 개입이야. 그래서 이제 잠정적인 조치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층간 소음도 사실은 뭡니까? 개인 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그때 경찰을 이렇게 불러서 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적이죠. 근데 이제 요 층간 소음에 대한 자,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지. 법원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심해가 발생했으니 이렇게 손해배상해라. 알았나? 자, 또는 요즘에 이제 법이 이렇게 판례가 이제 그 우적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얘기인데요. 자, 아랫집이 있죠. 자, 아랫집에서 이제 전화만 여러 차례 해도 이렇게 이제 그 윗집에 조용히 해달라고 여러 차례 해도 이제 스토킹죄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누가 개떡 같은 판례를 해가지고 좀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관계 일은 경찰은 어떻게 한다? 잠정적으로, 보충적으로 할 수가 있고 최종적인 판단 어디 가서 한다? 법원 가서 한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